우리나라 GDP는 점점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 이제는 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힘들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심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예요.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미국의 수출 규제 여파로 투자와 생산이 줄고 있어요. 조선업은 고금리와 친환경, 규제 부담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원가보다도 저렴한 밀어내기 수출로 사업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생산을 유도하며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 양쪽의 수출을 다하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떼부자는 지금 거시적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이런 영향이 우리 일상의 개개인으로 내려올 날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 유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일종의 스팀팩을 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돈이 돌아 경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동성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우린 충분히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집값이 2배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집값이 올랐으니까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해도 다른 집들도 다 올라서 어차피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을 우린 경험했죠. 반면에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배서 특필을 하죠. 30년 모아도 수도권에 내 집 하나 장만 못한다. 이런 상황이 다시 연출될 게 눈앞에 선명히 보이네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퇴사의 시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 유행을 리드하는 건 어찌 보면 유튜브 같은 개인화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직장 밖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어 많은 분들이 직장 밖으로 나오게 만든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때 직장을 나왔다고 전부 다 잘 된 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호기롭게 직장을 나와서 쇼핑몰이나 유튜브에 도전을 했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았는데 이미 나이는 차고 더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빵빵하게 앞세워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현실. 내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급을 낮춰서 본인이 다니던 회사보다 급여나 복지가 좋지 않더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퇴사자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요. 해고, 구조조정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부터 자발적 퇴사와 해고 비율이 역전된 게 보이죠?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회사를 나와서 퇴사 후 창업을 하는 건 개인 성향과 취향에 따라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흐름에 따라 자유로움, 자기 존중감을 찾으려고 퇴사 후 일을 찾는 행위는 경제 생활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더욱 경계해야 하고요. 그래서 결국 기술을 가지고 퇴사라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싶냐, 그러기 위해서 웨딩 영상 촬영 편집법을 익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우리 채널이 웨딩 영상을 공부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채널이니까요. 떼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기술을 익혀라가 아닙니다. 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퇴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떼부자가 약 7기수 7회에 거쳐서 50명의 예비 웨딩 영상 창업가를 배출했습니다. 제 커리큘럼의 주요 과정은 촬영 편집 같은 기술적인 요소보다 오히려 영업, 마케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1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에게 내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웨딩 영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촬영 편집을 잘하고 이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상 촬영 편집은 전체 업무 프로세서의 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오히려 영업과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떼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내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조건으로 고객들과 계약을 하는지 알아야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과 계약서 양식, 약관, 고객 응대 매뉴얼, 데이터 관리, 할인 정책, 상품가, 이벤트 상품 등 다양한 전략이 창업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오래 유지되고 가격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 오프라인 정규반이에요. 결국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개인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그 이후에 고려해야 되는 옵션이다. 떼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회사 다니면서 사업 준비를 하면 진짜 힘들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고요. 회사 업무 시간에 100% 집중을 못하니 회사 업무 성과도 평균치 정도밖에 될 수 없어요. 또 당장 잠이 부족해서 머리만 대면 어느 곳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피곤한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결국 소비자의 삶에서 생산자의 삶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이 60이 넘어서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또 하나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7일에 저희 웨딩 영상 스터디 정규반 8기가 런칭을 해요. 수많은 후기를 통해서 웨딩 창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 웨딩 영상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